아, 그 책에서 이제 공부상 땅의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이 얘기 들었을 때요. 네. 진짜 쇼크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샀냐면 21억에 산 그 땅이었어요. 네. 21억에 샀는데 그게 전도 섞여 있었고 네. 임야도 있었고 중간에 폐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불화를 받았어요. 국유지 있잖아요. 네. 국유지 땅을 갖다가 나라에다 신청을 해가지고서 내 땅으로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불화를. 그러니까 그 땅을 내 중간에 폐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화를 받아갖고 내 거로 해놨.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 대한 등기를 다 했겠죠. 21억에 해서 다 가져왔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 피디님께 여쭤볼게요. 아파트 34평짜리 입주하면서 이게 34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면적 다 보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공부를 신뢰하는 신뢰하잖아요. 아니 등기부등록대에서 공부상 이거 34평이야 전용 면적 뭐 25평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84제곱미터 이렇게 신뢰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청약사 불러가 측정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등기 다 하고서 당연히 뭐 맞을 줄 알고 했는데 그 폐국어 불화받다 보니까 내가 개발행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측량을 해야 됐어요.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재봤더니 제가 그날 또 일이 있어갖고 그날 현장에 못 갔어요. 원래 경계 측량하면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지적공사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뚝 받고 막 망치로 찍을 때 자기 그 지점 잡고 있으라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날 못 갔어. 그래서 토목을 보냈거든요. 그때 토목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사장님 이게 면적이 줄었대요. 그러길래 아니 땅이 어떻게 면적이 줄어요? 고무줄도 아니고 했더니 아 줄었어요. 근데 심각한 얘기로 근데 좀 많이 줄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요? 했더니 79평이요. 야. 그게 평당 180이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이에요. 아니 500만 원 줄어도 우리가 막 난리 날 텐데 1억 4천만 원이나 줄었다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어떻게 고무줄도 아니고 땅이 줄을 수가 있냐. 불이나게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안중 출장소로 갔죠. 평택에 있는 한산리에 있는 땅이었으니까. 주무관님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봤을 때 줄기는 준대요. 임야 같은 경우는 왜 주냐면 일반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측량을 다 해가지고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안 주는데 임야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정시대 때 연필을 뾰족하게 갈아가 왜 재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각도기로 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대요. 근데 그게 조금의 오차만 생겨도 나중에 이게 축척도로 막 6천분의 1로 해놨으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그게 나중에는 막 그 뒤에 가면 엄청나게 벌어진대. 그게 재가 된 거예요. 그 땅이 된 거예요. 측량을 해보니. 그러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대요. 자기들이 발견한 이상 수정을 해가지고서 전문용어로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면적이 줄은 걸 갖다가 수량 부족. 그리고 이걸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그 임야 같으면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측량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 뒤 임이라든지 토임이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이미 측량이 된 거예요. 그게 등록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줄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죠. 그래갖고 소송을 했어요. 지주들한테 소송을 했는데 지주들한테 전화 처음 했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장난하냐. 이미 등기 다 끝난 지가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자기들도 막 황당해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출장소에 가보시라고 진짜 줄었다고 했더니까요. 그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도 몰랐다. 우리도 조상이 물려준 거 그냥 그대로 받아가고 그대로 넘겨줬는데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푼도 이게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반 손해보고 나도 몰랐고 당신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1억 4천만 원치 줄었으니까 좀 반반씩 부담을 하자라고 해서 좀 협의를 했죠. 근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송을 했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졌어요. 6개월간에 했는데 졌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웠죠. 계약 썼을 때 평당가로 했어야 되는데 임야 평당 얼마 또 여기는 뭐 저는 평당 얼마 얘가 정확하게 평당 계산해서 그게 인정이 됐대요. 근데 대충 뭐 21억 몇 천이었는데 그냥 21억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저희가 재판을 했는데 6개월간에 끌었는데 졌어요. 그래서 판례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 이제 알았죠. 임야를 계약할 때는 특약상에 평당 얼마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측량을 분명히 하고 실측대로 하자. 남거나 줄거나 실측대로 하라는 그 내용을 꼭 써야 되는 걸 몰랐어요. 이제 맹지는 보통 투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맹지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안성시 신길이. 맹지 같지만 사실은 맹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길이에 보면
제5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가 21만 평인가요? 중소기업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던 곳인데 네. 거기 산업단지 경계선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산업단지 경계선을 보면은 완충 녹지가 많이 생겨요. 연결 녹지라고 해서 어떤 완충 지대를 두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뭐 이탈을 했을 때 네. 그냥 바로 뭘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큰 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고 났을 때. 그래서 그쵸. 보통 보면 우리 신도시 만들어지거나 하는 외곽 지역에 보면 막 소나무도 심어놓고 철길 옆에 보면 막 나무 같은 거 심어놓는 이유가 이탈됐을 때 거기 완충을 할 수 있게 아파트 바로 안 해놓잖아요. 외벽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완충 지대를 남겨놓는데 여기가 그랬어요. 거기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 외곽에 연결 녹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경계선에 있는 지주들은 다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맹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걸 또 풀어놨어요. 그 지주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서 이거를 해달라고 이제 경기도시개발공사하고 안성시에 요청을 해놔서 거기를 막히는 도로를 4m를 뚫어난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저는 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주변에 다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100% 뚫릴 것 같아요. 남들에 보면 맹지예요. 근데 저는 이게 맹지 아니라고 확실했죠. 그래서 이걸 평당가 53만 원에 샀어요. 53만 원. 예, 원래 산업단지 주변은 거의 300까지 가요. 왜냐면 산업단지가 뭐 2만 평짜리, 3만 평짜리가 아니라 20만 평 정도 되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거기에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4차선 대로에 붙었어요. 4차선 대로면서 그 4m를 뚫어줬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가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편의시설이나 네네. 소매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쵸. 인원이 막 산업단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땅을 53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올해 1월 달에 샀는데 지난달에 팔았어요. 얼마? 평당 100만 원에. 야. 이것도 더블이죠.